22페이지로 한번 와보면 여기 나 같은 약간 과학충들은 되게 재밌어. 배우다 보면 조금 재밌어. 같이 한번 보면 제목부터 일단 약간 너네가 암시를 타주는 게 좋아.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돼 있지. 큰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주면 1챕터 제목이 뭐였었냐면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해갖고 수소랑 헬륨이 등장했거든. 그러면 너네가 주기율표를 외웠을 땐 분명히 수해, 리, 배, 붕탄질산 별의별 원소들이 다 있었는데 걔네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게 안 궁금하지만 나와. 그지? 안 궁금하지. 근데 나와. 그래서 그 외의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별의 진화로부터 생성됐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챕터야. 그러면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을 갖다가 너네가 배웠으면 그 다음 챕터에서 뭐가 이어질 것 같니? 지구를 이루는 물질,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이런 것들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큰 1단원의 큰 흐름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은 22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봅시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푸른 별, 지구 이딴 거 다 틀린 말이지.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별이라고 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보러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밑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 너네 조금 유치할 수는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 핵 분열 아님이라고 써봅시다. 별은 핵 분열을 해서 에너지 방출하는 게 아니라 핵 융합해가지고 방출하는 거야. 약간 유치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를 해두도록 하고. 옆에 보면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 방출되는 게 사람 눈깔에 보여. 우린 그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줄까? 빛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항상 밝아. 그래갖고 우리는 항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별의 다른 이름은 항성이라고 얘기를 해줘. 항성. 자, 그럼 2번에 보면은 별의 탄생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너네가 이해하려면 중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너네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천재 같잖아.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뭔가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을 것 같잖아. 아인슈타인만큼 중력을 쉽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 너네 그 중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안을 했던 사람이 이제 뉴턴이나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거든. 얘네가 말한 중력 이론도 어렵다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는 자기가 더 쉽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력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런 걸로 표현을 했어. 이 공간 자체를 갖다가 이런 뭔가 탄성 가득한 이런 공간으로 이제 너네 머릿속에 그리면 되게 쉽다는 얘기야. 이 중력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 이게 그냥 빈 공간이야. 이 공간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에 질량이 있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되니? 휘지 아래로. 그치? 그럼 봐봐. 뉴턴은 이 중력을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일로 가려는데 태양이 중력으로 당겨서 지구는 일로 가고 일로 가려는데 태양이 당겨서 지구는 일로 가고 일로 가려는데 태양이 당겨서 일로 가고 그래서 원운동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더 간단하게 설명했어. 탄성이 아주 좋은 공간에 태양이 있으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야? 움푹 파일 거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이 공간을 갖다가 아주 동그란 지구가 슝 가다가 이런 동그란 공간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 공간이 휘는 거 자체를 갖다가 중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니? 그러면은 이 태양이 만들어 놓은 이 휘어 있는 공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 누구야? 수금지와 목토 전해명.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지구가 만들어 놓은 어설픈 공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천체가 있어. 누구니?
달이야. 오케이? 우리 족밥 지구가 공간을 살짝 휘어놨는데 달이 지나가다가 어이씨 하고 이렇게 걸린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대충 결론을 내려보면 덩치가 크고 질량이 무거우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 많이 파이겠지. 그런 애들은 뭐가 많을까? 위성이 많아.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 이런 애들이 위성이 많지. 덩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공간을 막 와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변에 걸린 돌덩이들이 많은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럼 봐봐. 이제 중력에 대해서 너네가 이해를 했어. 저게 중력이다라고 그림 하나만 한번 그려볼래? 되게 그러면 이해하기가 편해지거든. 중력 이래갖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바로 중력이야.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중력이야. 그래서 질량에 의해서 공간이 휨. 더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침대에 볼링공 던져놓은 거야. 그치? 거기다가 쇠구슬 굴리면 어떻게 되니? 휘어진 공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그거야.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엄청 잘 이해할 수가 있어. 빅뱅이 터진 직후에, 빅뱅 터지고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우주에 뭐랑 뭐가 정말 많이 뿌려졌니? 수소랑 헬륨이 엄청 많이 뿌려졌지. 그럼 걔네를 내가 뭐로 비유해 볼 거냐면 여기 있는 모래알들로 한번 비유를 해볼 거야. 모래알들 갖다가. 그러면은 이 모래알들이 빅뱅에 의해서 막 뿌려졌어, 우주에. 근데 이쁘게 균일하게 쫙 뿌려진 게 아니라 어디는 많이 뿌려지고 어디는 조금 뿌려지고 이런 식으로 불균일하게 뿌려진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주라는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는 수소랑 헬륨이 많이 뿌려져 있고 어디는 듬성듬성하고 어디는 또 많이 뿌려져 있고 어디는 듬성듬성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뿌려져 있는 이 수소랑 헬륨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간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성간물질이 있으면 어딘가는 밀도가 높을 거고 어딘가는 밀도가 작을 거거든. 그럼 밀도가 높은 공간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더 움푹 파여 있겠지. 그럼 너네가 생각해 보기에 이 움푹 파여 있는 공간으로 나머지 애들도 빨려 들어오겠지. 이거 뭐라고 해줄까? 중력 수축이라고 해주는 거야.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으로 빨려 들어와. 그래서 이번에 있는 별의 탄성 과정 봐봐. 성간 물질의 밀도가 주변보다 높으면 위에다가 써봅시다. 공간이 깊이 파임. 공간이 깊이 파임. 천재지 아인슈타인. 되게 잘 이해시키지.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해 모여 성운이 형성이 돼. 그 모여든 녀석들을 이제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이 성운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어. 그럼 모여들다 보면 지들끼리 어떨 것 같아? 옆으로 좀 비껴봐. 나 좀 들어갈게. 이렇게 사이좋게 들어가지 않아. 어떻게 돼? 지들끼리 막 과과과과 이런 식으로 마찰이 엄청나게 심해진다고. 그리고 얘네는 그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그 회전력에 의해서 얘네는 돌고 있었거든. 돌면서 모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긁히면서 이렇게 모여. 그래서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까? 마찰열이 굉장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엄청난 열이 막 이제 온도가 상승해.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돼. 그래서 가운데 생긴 그 수소 헬륨 덩어리 이런 녀석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주는 거냐면 원시별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너네 원시별이라 그래갖고 막 정글 있고 이런 게 아니야. 옛날 만화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별이라기엔 어설픈 초기의 별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원시별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운데 모여들게 되겠지. 가운데 온도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몇 켈빈에 도달하면 되냐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약 1000만 켈빈이라고 돼 있지. 그 온도 되게 중요하다.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다가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중심부에서 무슨 융합이 일어나게 되냐면 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 수소 핵융합.
1000만 켈빈 도달 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자, 볼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 수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양성자 한 개,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지. 얘네 수소들끼리 굉장히 높은 온도와 굉장히 높은 압력 속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너네 이거 이해 가니?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자가 결합했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가 오히려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누구 혼자 남아? 양성자만 이렇게 남아. 오케이? 그리고 양성자가 누구로 변신할 수 있어? 힘드니? 중성자로 변신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신하면서 얘네랑 결합해가지고 우연히 뭐가 만들어질까? 확률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결합해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이거 보러 뭐라 그러냐면 수소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결과 누가 나타나? 헬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럼 너네 조금만 응용해봐. 헬륨끼리 모여있는데 얘네끼리 거거거거거 해가지고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양성자 두 개랑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해갖고 양성자 몇 개짜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4개짜리. 걔네끼리 결합하면 8개짜리. 걔네끼리 결합하면 16개짜리.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에 보면은 양성자가 한 개부터 막 100몇십 개까지 이렇게 있는 그 원소들이 90몇 개까지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건데 걔네를 다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고. 이런 핵융합 과정을 거쳐서.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그래서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봐. 23페이지 맨 위로 가봅시다. 자, 이 가운데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헬륨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거 복잡하게 알고 있지 말자. 에너지가 방출돼. 이 에너지의 이름이 뭐냐면 질량결손 에너지야. 한번 써보세요. 질량결손 에너지. 그림에다 직접 써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태양 복사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요 녀석이야. 질량결손 에너지. 오케이. 그럼 너네 되게 신기한 게 태양은 무슨 공장이야? 뭐 찍어내는 공장이야? 헬륨 찍어내는 공장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를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그럼 너네 태양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지. 결국엔 뭐가 다 고갈이 될까? 수소가 고갈이 되고 헬륨이 가득한 그 별이 되게 되는 거겠지. 그럼 헬륨끼리도 뭘 하게 될까? 중심부에 중력 수축을 해가지고 핵융합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다른 원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태양이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면 탄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덩치의 별들은 뭐까지 만들어내냐면 철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되게 신기하지? 핵융합에 의해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채워봅시다. 22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너네가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들을 갖다가 너네가 다 외워줘야 돼. 처음에 성운에서 시작했다가 중력 수축했는데 별의 크기가 일정할 리가 없지. 어디는 많이 모이고 어디는 조금 모이고. 그럼 이 주계열성 크기가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달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태양을 보면 어때? 개 크고 지구는 족밥이니까 우리는 이 태양을 보고 와 진짜 크다라고 하겠지만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은 그렇게 큰 별이 아니래. 그래서 태양은 알고 보면 어떤 별이냐면 작은 별이야. 귀요미 별이야. 그래서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별들도 많대. 오케이? 자, 그래서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이쪽에 있는 테크트리를 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이야.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이야. 위쪽에 있는 테크트리가. 그럼 결국에 우리 태양은 나중에 죽으면 뭐가 될까? 백색 외성이 되겠지? 약간 연결하기 쉽게 말해줄게. 아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뭐까지 만든다고? 탄소까지 만든다 그랬지? 탄소 덩어리가 결국엔 마지막에 뭉쳤는데
핵융합하려고 그러는데 어때? 온도가 부족한 거야. 그래갖고 그대로 뒤진 거야. 그게 백색 외성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근데 수소가 애초에 빵빵해. 덩치 개 커. 수소 개 많아. 완전 개돼지야. 그럼 얘네는 어때? 우와 헬륨 핵융합, 우와 탄소 핵융합, 우와 해갖고 뭐까지 만들어? 철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철에서 우와 하는데 어때? 힘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하다가 뻥 터져. 그게 초신성 폭발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주계열성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수소를 갖다가 헬륨으로만 만들어내.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주계열성 상태에서는 헬륨 찍어내는 공장이다가 그 헬륨을 이용해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어내냐면 적색 거성에서는 탄소까지 만들어내. 그림에다가 좀 잘 표현해봐. 위아래에다가. 헬륨을 이용해서 탄소까지 만들어내. 적색 거성에서는. 그럼 밑에 있는 태양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녀석들은 헬륨 찍어내고 탄소 찍어내고 산소 찍어내고 규소까지 찍어내고 철까지 와 계속해서 찍어내게 되는 거야. 이 초고성 단계에서. 그래서 얘는 헬륨을 거쳐서 탄소를 거쳐서 산소를 거쳐서 다다다다다 철까지 찍어내게 돼. 결국에는. 그래서 철까지 찍어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꼭 그림 안에 안 적어도 돼. 그림 밖에다 짝대기 빼서 해. 자, 그래서 우리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은 백색 외성으로 죽게 될 거고 태양보다 훨씬 더 큰 10배 이상으로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죽으면 결국엔 중성자 별이라는 시체가 되거나 블랙홀이라는 시체가 될 거야.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너네 블랙홀이라 그러면은 막 인터스텔라에서 봤었던 막 시공간이 교차하고 아빠가 외계인이랑 만나고 아빠가 딸보다 더 어려지고 막 이런 걸 상상하겠지만 이 블랙홀이 뭐냐면 되게 신기한 건데 봐봐.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예견한 거다. 우주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만큼 무거웠던 별들이 막 우와 우와 이러면서 철까지 막 찍어냈던 별들이 우와 하다가 이제 핵융합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거리다가 이제 스스로 주체를 못하고 빵 터져버린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물질이 작은데 존엔 무거워. 그럼 이 공간이 어떻게 파일 것 같니? 이렇게 뭔가 블랙홀 보면은 귀엽하게 생겼는데 우와 이렇게 파여 있는 거지. 공간이. 왜냐면 작은데 개 무거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이 무게인데 별이 이만하면 공간이 이런 식으로 파여 있겠지만 얘랑 무게는 똑같은데 부피가 요만한 거야.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파이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니? 너네 침대에다가 3,000톤짜리 쇠구슬 요만한 거를 놨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침대 1층까지 파여. 부악 파이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그럼 봐봐. 지구, 운석. 오케이? 빛. 빛은 기본적인 성질이 뭐야? 직진이지? 직진해. 난 직진해. 근데 어때? 공간이 파여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러면은 우주에서 오는 빛을 봐야지. 와, 별이 밝다. 행성이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빛이 오다가 하고 빠져. 그럼 우리 눈에 못 들어오지. 우리 눈에 빛이 안 들어오면 우리 눈은 그걸 무슨 색으로 인식하니? 검은색으로 인식하지. 그래서 블랙홀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럼 블랙홀은 리얼 구멍이니 아니면 개무거운 천체니? 개무거운 천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블랙홀은 겁나 무거운 천체다라는 걸 너네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블랙홀 정도로 무겁지 않은 녀석은 중성자별 정도로 죽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중성자별에 대해서 너네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대학교에 천체학과를 가면 돼. 우린 그 정도까지 배우진 않을 거야. 너무 과해. TMI야. 자, 많이 왔어. 23페이지로 오셔서 필기 좀 정리할 시간 있으면 지금 줄게. 한 2분, 1분 후에 시작할게.
너네 힘들어도 이 겨울에 되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야. 너네 수업 들으면은 이거 외워, 이거 외워, 별의 진화 단계 외워 막 이러는데 이 겨울에 이제 이렇게 조금 원리적으로 배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측에 있는 23페이지로 와봅시다. 자, 우리 누구부터 볼 거냐면 주계열성 단계부터 볼 거야. 모든 별들이 거치는 단계야. 태양 정도의 별도 거치는 게 주계열성 단계고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도 주계열성의 단계를 거쳐. 그럼 주계열성 단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 가운데에서 핵융합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빵!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빵!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크기를 그냥 유지하게 되겠지. 그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돼. 가운데에서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밖으로 분출을 해. 분출. 그래서 기체압이라는 게 있어. 얘 이름 다른 이름으로 적어줄게. 내부 압력. 근데 가운데에서 자꾸 땡겨. 그 힘이 뭐야? 중력. 오케이? 자, 그러면 주계열성은 특징이 뭐냐면 중력이랑 기체압이랑 같아. 생각해봐. 별이 커지려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기체압. 별이 작아지려면 중력. 그치? 근데 중력이랑 기체압이랑 같다니까 주계열성은 크기가 어떨 것 같아? 일정해. 너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은 태양이 크군. 모레는 작대. 막 이런 거 본 적 없지? 태양 크기는 거의 항상 일정하지? 태양이 주계열성이라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해. 그래서 위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내가 써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주계열성의 특징이야. 한 번만 더 강조할게. 누구밖에 못 찍어내? 헬륨밖에 못 찍어내. 그거 잘 기억해놔. 헬륨만 찍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주계열성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보면 이제 수명을 갖다가 굉장히 잘 물어보는데 실력 극대화에 보면 별의 수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되게 좋아. 봐봐. 수소의 양이 많아지면 별의 크기가 어떨 것 같아? 커져. 그지? 그리고 한 번에 소모하는 수소의 양이 한 번에 적어. 지금 막 따라 적지 말고 많어. 이거 그냥 무슨 뜻이야? 돼지라는 뜻이야. 그치? 작고 아껴 먹는 게 아니라 큰 애가 왕창 먹는다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별의 수명은 웃기게도 돼지면 돼지일수록 일찍 뒤져. 뭔 얘기인지 알겠니? 우리 태양은 수명이 어느 정도냐면 50억 년에서 100억 년 정도 살 수 있는데 아까 봤었던 그런 초신성 돼지들은 한 500년밖에 못 산대. 되게 신기하지? 500만 년인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훨씬 적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돼지일수록 오래 못 산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대신 이건 특징이 있지. 중심부 온도는 높아. 이것까지 적어줍시다. 네모 박스 안에 정리해보세요. 수소가 많을수록 크기가 크고 한 번에 소모하는 수소의 양이 많고 중심부 온도가 높아. 자, 그러면 이건 너네가 규칙성이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잘 생각해봐.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을 찍어낼 때랑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리튬, 베릴륨 아니면 탄소를 찍어낼 때랑 어떤 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할 것 같니? 무거운 녀석일수록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러면은 별의 크기가 클수록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태양은 가볍기 때문에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고 엄청나게 큰 별일수록 철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무거운 원소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좀만 더 힘을 내봅시다. 밑에 있는 거 보면 5번에 별에서의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계들을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되거든. 맨 왼쪽에 보면은 칠판에 있는 그림을 그냥 봐도 돼. 주계열성 단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수소가 잔뜩 있고 가운데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가운데에서 뭐가 점점 만들어질 것 같아? 헬륨이 만들어질 것 같지? 그러면은 너네 잘 생각해봐. 수소가 무거운 거야? 헬륨이 무거운 거야? 헬륨이 무거운 거지. 그러면은 너네 물 이렇게 떠놓고 자갈이랑 모래랑 흙을 갖다가 떨구면 누가 제일 아래로 떨어지니? 얘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 얘 떨어지고 그 다음 얘는 거의 위에 떠있지. 얘네도 마찬가지야.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자꾸자꾸 밖으로 밀려나고 가운데를 자꾸자꾸 누가 차지하게 될까? 헬륨이 차지하게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그림을 보면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를 많이 소모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게 돼. 바로 적색거성 단계라는 녀석이야.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가운데에 누구 핵이 있어? 헬륨 핵이 있는 거 너네가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가벼운 수소는 어디로 밀려났어? 밖으로 이렇게 밀려났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러면은 가운데에는 헬륨 핵이 있고 아직은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헬륨의 핵융합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가 바깥쪽으로 밀려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그러면 너네 아까 전에 그 공간이 파여있던 곳에서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빵빵빵빵 던지던 애가 밖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어떨까?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요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주계열성 상태에서보다 더 바깥쪽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 그래가지고 이름을 거성이라고 지어준 거야. 근데 거성은 거성인데 너무 크진 않으니까 그냥 적색거성이라고 지어준 거고 그 옆에 있는 녀석은 굉장히 큰 녀석이야.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초거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무지막지하게 큰 녀석이야, 이 초거성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그림을 보면 적색거성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이 녀석들이 에너지 방출되면서 계속해서 헬륨 핵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거고 헬륨 핵도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네끼리도 중력 수축을 과과과과 해가지고 뭐까지 만들어질까? 탄소까지 만들어져. 오케이? 그래서 적색거성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탄소 핵이 만들어진 걸 너네가 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여기서 스탑이야. 더 이상 중력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탄소까지 밖에 못 만들어져.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우리 이제 스토리를 연결해 볼 거야.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행성상 성운이라는 그림 봐봐. 행성상 성운. 얘인데 얘지 얘. 가운데에 탄소 핵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우와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족해.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일어나. 그래갖고 우와 잉 하고 못 일어나. 이대로 뒤져. 그게 뭐야? 백색 외성. 오케이? 그럼 주변에 있는 수소들은 어때? 뭐야 이 새끼 하면서 얘네는 그냥 잔류돼 있는 거야. 얘네 보러 뭐라 그래? 행성상 성운이라 그러는 거야. 오케이? 행성의 위에 떠 있는 성운, 행성상 성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는 뭐야? 그냥 잔챙이들. 얘는 뭐야? 우와 힘이 부족한 녀석들. 그러니까 행성상 성운은 뭐야? 시체야 그냥. 그 가운데 뭐 있어? 백색 외성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 태양은 결국 백색 외성이 될 거래. 아직은 주계열성이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초고성을 한번 볼 건데 초고성 봅시다. 얘는 아주 넘치지. 돼지니까 넘쳐. 재료가 막 넘쳐. 수소, 핵융합, 우와 헬륨, 우와 탄소, 우와 산소, 규소, 철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갖고 철에서도 이야 하는데 어때? 부족한 거야. 오케이? 근데 철, 규소, 산소 이런 녀석들은 얘네랑 비교했을 때 어때? 엄청 무겁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심할 것 같아? 중력 수축이 너무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계속 파이는 거야. 철이 가운데로 계속 모이니까 막 과과과과과 계속해서 이렇게 파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좁은 공간에 이 많은 물질들이 과과과과과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빵 하고 터져. 그게 초신성 폭발이야. 그치? 열심히 하지 않냐?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라는 녀석이 빵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빵 튀쳐나가고 가운데 무거운 녀석들이 똘똘 뭉쳐있는 녀석들 보러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너무 무거우면 블랙홀, 덜 무거우면 중성자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너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미안해 내가 재밌다고 자꾸 해서 짜증나지? 얘가 빵 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시체도 있지만 주변에 뿌려진 녀석들도 있겠지. 걔네는 뭘까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른 별의 재료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빵 슉 슉 슉 슉 슉 빵 슉 슉 슉 슉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 우주가. 꽤 그럴듯하지. 그럼 너네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철은 원자 번호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 이거보다 북한에 있는 정은이 형이 좋아하는 이런 애들이 더 무거워. 우라늄 같은 거. 정은이 형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얘는 무려 92번이거든. 그러면 아니 그 무거운 별에서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지면 이 우라늄 같은 건 언제 만들어질까? 폭발하는 열로 만들어지는 거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초신성의 잔해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봅시다. 태양 10배 정도 질량의 별의 시체야. 그지? 옆에 보면 중심부의 철 생성 핵융합이 끝나면 중심부가 급격하게 수축하여 폭발해. 그거 보러 뭐라 그래? 초신성이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슈퍼노바라 그래. 존나 멋있지? 옛날에 그런 가수가 있었어. 슈퍼노바. 그리고 그 옆에 폭발 시 매우 큰 에너지가 발생해서 온도가 개 높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일시적으로 생성이 돼. 그럼 너네 우라늄을 보면은 어때? 엄청 귀한 거야. 폭발할 때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그치? 엄청 귀한 거야. 자, 그리고 옆에 보면 폭발 후 중심부의 잔해물이 중력 수축에 의하여 중성자 별이 되며 잔해물의 질량이 매우 크면 블랙홀이 된다. 오케이? 블랙홀도 오늘 너네 궁금증이 풀렸다. 결국엔 뭐다? 별의 시체다. 그치? 그리고 별이 뒤지고 나면 그 물질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거를 종교로 만든 게 뭐야? 불교에 무슨 뭐 이렇게 도는 거 있지 않냐? 뭐 죽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고 다시 뭐로 환생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종교적이지? 그래서 돌고 도는 거야 계속해서. 그럼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들 보면은 탄소나 수소나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 많잖아. 다 어디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 별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면 책에 보면 되게 귀여워. 별에서 온 우리라고 되어 있어 제목이. 되게 그럴듯하지. 그럼 지구에 있는 물질들도 철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규소도 있고 막 그러거든. 다 어디서 온 거야? 별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치? 이해 가죠? 한 페이지 넘어와 보면 24페이지에 여기까지만 하고 끊을게. 우주, 지구,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유치뽕짜이긴 한데 다 외워줘야 돼. 오케이. 거기 있는 우주를 보면은 독보적으로 수소가 많고 그 다음 헬륨 74% 24%니까 거의 몇 대 몇이니? 3대 1이지? 거의 그렇고 옆에 보면 기타가 2%야. 그치? 수소가 독보적으로 많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고 지구를 이루는 원소는 철이 가장 많고 철은 어디에 있냐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지구의 핵에 다 가라앉아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핵에 가장 많고 산소, 규소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철, 산, 규 정도까지 너네가 알고 있으면 돼. 1, 2, 3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라고 나와 있는데 산소, 탄소, 수소거든. 산탄수 정도로 3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다음 여기다 빠진 거 하나 채워줄게. 지각을 구성하는 녀석은 이 순서야. 1바, 2바, 3바. 지각 구성하는 원소. 자, 그리고 어떤 게 통합과학 100점을 만들어주는지 너네한테 알려줄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산소를 골라야 되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물을 고를 줄 알아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물어보면 1바가 물이고 2바가 단백질이야. 이런 걸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물질을 물어보면 물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원소를 물어보면 산소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원소랑 물질이랑 다른 거니까. 오케이? 그럼 너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산소다라고 하면 너네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외워야지 100점이 터지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글 되게 잘 읽고 엄청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얼마나 더럽게 내냐면 너네 여기 있는 물이랑 단백질은 차이가 뭐냐면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안 포함하고 있는지거든.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생물에서 뭐라 그래? 유기물이라 그러고 탄소 포함 안 하고 있으면 무기물이라 그러거든.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고르시오. 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고르시오. 단백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외워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그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 해봅시다. 자, 이 챕터에 있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밑에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이어가 볼 건데 우리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를 더 해볼 건데 잠깐 앞쪽으로 한번 와볼까? 23쪽으로 한번 와볼까? 여기에 보면은 적색 거성에서 우리 어디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지? 탄소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지? 근데 이제 이거는 학교마다 약간 특징적이긴 하고 교과서마다 특징적이긴 한데 탄소 또는 산소라 그래. 그러니까 올산소. 그래서 탄소까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중간해. 태양 정도의 질량이다. 그러면 탄소까지 이게 아니라 되게 등급들이 다양해. 그래서 실제로 초고성이라고 한들 규소까지 만들어지고 스탑할 수도 있어.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학교에서 탄소까지라 그러면 탄소까지인 거고 학교에서 산소까지라 그러면 산소까지인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를 해둡시다. 지금 좀 체크를 해놔. 오케이. 그러면 24쪽으로 다시 와서 저번 주에 하던 내용을 이어가 봅시다. 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 너네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자, 한번 봅시다. 태양계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계도 결국에는 가운데에 뭐가 있는 곳이냐면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들이 있는 시스템이거든.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태양도 별이니까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태양이 존재하는 이 부분이 어땠다? 밀도가 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원래 이렇게 뿌였던 성간 물질들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성운이 될 거고 그 성운들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원래는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얘네가 점점 가운데 모이면 모일수록 수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너네 그 김연아 선수 보면은 뱅글뱅글 돌 때 처음에는 어떻게 돌기 시작하니? 양팔이랑 다리를 다 벌려서 내가 하면 더러울 것 같아서 잘 못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벌려가지고 돌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벌려갖고 돌 때는 느리다가 점점 이렇게 감을수록 뭔가 이렇게 빨라지지. 그치? 점점 빨라지지. 그래서 얘네도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빨라져. 그럼 너네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얘가 회전을 하다 보면은 점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치 피자 도우처럼 납작해질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이 원형이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이쪽으로 자꾸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원반처럼 만들어질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원반처럼 만들어진 상태로 돌다가 여기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들끼리 이제 충돌을 하면서 떡지거나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을 보면 너네 책에 있는 그림이 더 뚜렷하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서 가운데 부분에 원시 태양이 생기게 돼. 이 맨 밑에 있는 그림 자체가 원시 태양을 나타내주는 녀석일 거야. 그치?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게 되고 스핀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여기에 원반이 형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걸 거고 그 원반 내부에서 자꾸 뭐가 일어난다고?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자꾸 떡진다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지들끼리 충돌하면서 점점 행성의 형태를 갖춰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간단하지?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밑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거를 보면은 두 번째 별을 봅시다. 태양의 온도 상승에 따른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돼. 그럼 너네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봅시다. 태양에서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지. 한번 써봅시다. 핵융합 반응 시작. 위에다가 수소 핵융합 써줍시다.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그 다음 그 옆에 바깥층 원반에서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원시 행성 형성이라고 써줍시다. 원시 행성 형성. 그래서 밑에 뭉쳐 다양한 원시 행성이 형성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태양계도 어쨌든 중력 수축에 의한 거고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안에서 이제 막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일 거니까 무거운 물질들은 태양에 가까운 부분으로 쏠릴 거야. 왜?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치? 반면에 얼음이나 가스나 먼지 같은 가벼운 녀석들은 어디로 밀려날까?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겠지. 가벼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걔네끼리 뭉치면 어때? 얼음이나 가스나 먼지로 만들어진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네가 누구야? 목성형 행성. 그치? 그리고 무거운 돌탱이들끼리 막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얘네가 누구야? 지구형 행성. 구분 가지?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가운데 쪽으로 중력을 많이 받아서 무거운 물질들이 무거운 암성 물질들이 태양에 가까이 배치가 돼. 그리고 가벼운 얼음이나 가스가 또는 먼지들이 멀리 배치가 돼. 그럴듯하지? 중력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중력 때문이고 태양계가 이렇게 생긴 이유도 중력 때문이고 별이 형성되는 이유도 중력 때문이고 결국엔 다 중력 때문에. 그치? 별로 어렵지 않지?
오케이, 정리들이 얼추 됐으면 그 뭐 태양계 형성 옆에 보면은 나 김연아 선수 사진을 가져오기 민망해갖고 마오 사진을 가져왔어. 민망할까봐 김연아 선수. 여기 밑에 보면 태양계 형성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픽으로 이쁘게 돼 있지.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25페이지로 한번 와보면 태양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 너네가 볼 수가 있지. 자, 이쪽에 보면은 암석 재질로 만들어진 지구형 행성들이 있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서 지구까지만이 아니라 화성까지 포함해 주는 거고, 뒤쪽에 있는 목성형, 목성, 그리고 토성, 여기 천왕성, 해왕성, 이 녀석들은 목성형 행성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지. 중력을 덜 받았기 때문에 먼지나 얼음이나 가스들이 얘네를 이루게 된 거고, 얘네는 중력을 많이 받는 암석 재질 물질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네. 별로 어렵지 않네, 그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면은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가 있고 목성형 행성은 목토천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생성 온도 보면 고온에서 생성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게 지구형 행성들은 태양에 가까우니까 어때? 고온. 오케이? 목성형 행성은 태양에서 머니까 어때? 저온. 오케이?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구성물질은 암석 성분이랑 기체 성분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우리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해줄게. 지구형 행성은 너네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니 낮은 물질이니? 암석은 높은 물질이지. 그치?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 밑에다가 한번 써봐봐. 지구형 행성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목성형 행성은 반대겠지. 지구형 행성 밑에만 써줍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통합과학의 정규 과정이지만 학교에서 은근히 이 내용을 많이 내. 이거 보면 생명체 존재 가능 지역과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는 뭐냐면 무조건 액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 액체물이 있어야 돼. 고체물이 있으면 못 먹고, 그치? 몸 안에서 어때? 피가 흘러야 되는데 다 고체야. 어때? 피가 얼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치? 어쨌든 액체 상태의 물을 기준으로 한다. 생명체 존재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라는 거를 따질 때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라는 걸로 말을 해준다라고 해. 오케이? 그럼 봐봐.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이 다 증발해버리겠지. 그리고 태양에서 너무 멀면 어때? 얼음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지. 그럼 어때야 된다라는 얘기야? 적당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적당한 지역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표 읽는 법. 태양이 지금보다 더 크다면 얘가 뿜어내는 열이 더 뜨거울 거니까 가까운 부분에서는 어때? 물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네. 그치? 태양이 만약 작다면 에너지가 작으니까 더 가까워져야지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가 있겠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지역이 생명체 존재 가능 지역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거 정도 알고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야,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끝내놨더니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원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별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태양계는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내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녀석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갖다가 알고 싶은 건데, 이걸 한번 봅시다. 요거 원반 상태로 막 도는데 이제 운석들끼리 막 충돌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운석들끼리 충돌하네, 부딪히네, 커지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봤을 때는 어때? 대재앙이야. 그치? 하늘에서 맨날 운석비가 내리면서 지구에 막 쾅쾅쾅쾅 박히는 거야. 그럼 지구가 원래 요만했었는데 맨날 운석이 와가지고 처박아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커져. 그리고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뭐가 발생할 것 같아? 열이 발생해. 충돌열. 그래갖고 지구가 온전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따콩따콩 부서지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암석들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를 못해. 뭐로 존재할까? 마그마의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지구는 초반에 뭐였다? 지옥이었다. 그래서 미행성체가 마구마구 충돌을 해대면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크기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크기 증가라고 한번 써봅시다. 밑에다가. 크기가 커지면 질량도 커지겠지. 그래서 크기와 질량이 커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림 밑에다가 화살표 쫙 해주고. 자, 그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지구는 충돌열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마그마의 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 마그마라는 상태는 액체에 가까운 유동성 고체거든. 그러면은 유동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 무거운 철 같은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서 다 가운데에 몰리고 산소나 규소 같이 가벼운 물질들은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중력에 의해서 핵과 멘틀이 분리돼. 오케이? 왜냐면 중력 또는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누구였었지? 철이었었지. 철은 지각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거든. 어디에 다 몰빵돼 있어? 핵에 다 몰빵돼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철이나 막 마그네슘 이런 녀석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이 여기에 몰리게 되는 거고 가벼운 물질들은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이거를 밀도차에 의한 물질의 분리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행성들이 계속해서 처박는 게 아니라 점점 처박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처박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게 되겠지. 애지간히 처박았으니까. 그치? 애지간히 결합했으니까 얘네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지구가 어때? 처박아야지 열이 나는데 처박는 게 줄어드니까 열도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지구였었는데 차가운 우주에 의해서 겉에부터 이제 지각화가 돼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열이 식다 보니까 겉에 원시 지각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주 때문에 겉에서부터 냉각이 일어나. 지구의 겉에서부터 냉각이 일어나.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챕터에서도 연결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한 것 좀 알려줄게. 그러면 다 뜨거웠었는데 겉에만 냉각됐으니까 안에는 아직 어떨까? 뜨거워.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 내부에 보면 뭐가 있어? 마그마들이 막 움직이고 있지? 걔네에 의해서 어때? 멘틀의 대류 같은 것들도 일어나지? 그런 것들 우리 중딩 때 한번 배워본 적이 있었지? 그래서 내부에는 열이 덜 식었어 아직. 그치? 내부에는 열이 덜 식어 있어. 얘의 이름이 있단다? 별거 아닌데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줘. 별거 없지. 지구 내부 에너지.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을, 사진들을 보면은 너네가 조금 도움이 될 거야. 미행성체들이 미친 듯이 충돌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커지고 그 옆에 원시지구와 미행성체가 마구마구 충돌하면서 얘네가 부서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뜨거운 상태에서 마그마의 상태에서 마구마구 결합을 하다 보니까 어때? 점점 커지는 거야. 그치? 충돌해서 부서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 겉에만 차갑게 식어가지고 원시 지각이 됐을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27페이지로 한번 와봅시다. 3번에 원시 지각 그리고 바다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초기의 대기, 그 지구의 대기 성분에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이 많았다라고 해도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물들이 다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얘네가 점점 냉각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리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땅은 어때?
딱딱하게 굳어 있고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고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릇처럼. 그치? 그래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미행성 충돌 감소로 마그마가 냉각되며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었고 그 밑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며 비가 내려 원시 바다를 형성하였다 라고 나와 있지. 이해가 되었으면은 원시 바다 정도만 동그라미 쳐주면 돼. 원시라는 의미는 내가 설명했어. 막 수풀이 우거지고 그딴 게 아니라 어때? 초기라고 얘기했어. 초기.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봅시다. 4번에 원시 대기와 생명체 등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야. 별표를 마구마구 쳐놓읍시다. 그래프.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원시 대기 초기에 우리 지구는 질소가 굉장히 풍성했었고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풍성했었어. 너네 이 이산화탄소는 너네도 잘 알다시피 무슨 가스니?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우리? 숨을 못 쉬어요 막 이딴 거 말고. 온실가스야 온실가스. 그치?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처음에 엄청나게 뜨거웠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았었어. 그치? 그래서 얘가 온실가스니까 얘에 의해서도 열이 갇혀있고 굉장히 뜨거운 지구였었다가 지구에 뭐가 내리고 있어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지. 그럼 그 비가 이산화탄소를 먹은 채로 내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지구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CO2가 바다에 용해돼. 그러면 대기 중에 CO2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바다에 용해된 CO2가 직권의 석회암으로 형태로 지각으로 이동을 하기도 해. 오케이. 지각의 저장. 그래서 대기 중에 CO2가 엄청나게 많았었지만 비가 내리면서 바다에 용해가 되고 그 바다에 용해된 녀석이 석회암의 형태로 지각 또는 직권에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인지 몰라. 아직 과학자들이 요거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어. 근데 우리 지구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살 수밖에 없었대. 왜냐면 대기 자체에 지금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재 여기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이 상태에서 대기 중에 산소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숨을 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구가 있으면 성층권 쪽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층을 뭐라 그러지? 오존층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자외선을 차단해서. 근데 그 오존층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다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됐는데 그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 안에서 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 그래서 26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최초의 생명체 탄생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 녀석은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한 모습이고 이 최초의 생명체를 보면은 녹색이지 엽록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녀석의 이름이 있어. 우리 이렇게 써줍시다. 남조류야. 남조류. 최초의 바다 생명체. 남조류의 등장. 오케이. 그래서 이 남조류는 광합성이 가능했어. 그래서 이 남조류의 등장이 굉장히 좋았다
왜 좋았냐면 봐봐 얘들아. 광합성을 하면 어떤 기체가 어떤 기체로 바뀌니?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O2로 내보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바다에 녹아 있었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남조류가 흡수를 해서 O2의 상태로 뿜뿜 뿜어내니까 어떻게 될까? 대기 중에 O2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남조류는 언제 등장했게 하면은 여기라고 너네가 골라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거기 그래프 밑에 쪽에다가 남조류 등장이라고 써줍시다. 산소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지? 여기가 바로 남조류 등장. 산소가 시작되는 부분, 남조류 등장. 오케이, 그래서 산소가 점점 증가하게 됐다. 이건 뒤쪽에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너네가 지금 당장은 쓸모 없겠지만 우리 어차피 과제물 같은 거 해결하려면은 너네가 내용이 필요해. 말해줄게, 봐봐. 우리 지구에 보면은 이런 권이 있어. 기권, 이거 안 배워도 안다 너네. 수권, 직권, 생물권,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외권, 요딴 것들이 있어. 나중에 뒤쪽에 12챕터 가면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일단 지금 한번 해볼게. 어렵지 않지? 공기, 물, 땅, 생물, 바깥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산화탄소 한번 볼래? 이산화탄소. 비가 내려서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았다라고 하면은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대답할 줄 알면 돼. 간단하지?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 성분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해주면 돼. 오케이?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지각에 쌓였다라고 하면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줄 알면 돼. 안 어렵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적용해가지고 풀 줄 알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막 변화가 많은 이산화탄소나 산소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질소도 굉장히 중요해. 질소 옆에다가 써줍시다. 거의 변화가 없음. 거의 변화가 없음. 그래프에 있는 질소에다가 써주세요. 요 녀석. 거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너네 뒤쪽에 가면 대기의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하면서 배울 건데 대기의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건 질소가스야. 그렇지?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 뒤쪽으로 와서 문제를 조금만 한번 봅시다. 4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 4번 쪽. 4번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 지금 문제 한번 읽어봐봐. (4번) 문제를 같이 보면 그림은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성운의 수축과 회전을 하고 있고 나는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된 모습을 나타내 준 거고 다는 원시 태양계가 형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 얘들아 봐봐. 이것도 내용의 연장선이야. 성운이 서서히 공전을 하면서 쉬리릭 모이면서 점점 빨라지는데 우리 태양계의 특징이 있다. 공전 방향이 다 똑같아. 오케이? 다 공전 방향들이 똑같아. 그 이유는 한 성운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위쪽에다가 한번 써볼까?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 동일해. 이거 되게 잘 물어보니까 잘 써줍시다.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 동일해. 우리 태양계는. 자전 아니야. 공전이야. 자전 아니고 공전 방향이 동일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기억을 한번 읽어보면 가의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된다. 맞는 얘기. 니은 나의 원반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런 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봐봐. 회전축 원반 얘를 아예 정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회전축 원반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
그러면 회전축과 원반이 어때?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이렇게 돌겠지. 그러니까 니은 어때? 맞는 얘기가 될 거야. 이런 거 헷갈리지 마. 디귿. 다의 원시 태양 가까운 곳에는 주로 지구형 행성이니까 암석질로 이루어진 행성들이 형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돼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문제들이 뭐 까다롭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 5번 문제도 지금 한번 봅시다. 자, 나랑 같이 한번 볼게. 5번. 그림은 지구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개념만 해가지고는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어. 문제를 푸는 연습도 많이 해줘야 돼. 처음에 원시 지구가 탄생을 했고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고 비가 내리면서 원시 해양이 형성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갔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했어. 이 생명체의 이름이 뭐라고? 남조류라고. 남조류. 지금 외워버려. 남조류. 탄생했어. 남조류. 이 남조류라는 녀석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녀석이라서 점점점 대기 중에 뭐가 많이 방출되기 시작했어? 산소가 많이 방출되기 시작을 했어. 자, 그럼 봐봐. 산소가 방출됐는데 왜 오존층이 생기나요? 산소가 3개가 모이면 2개의 오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 우리 대기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반응을 한번 써놔봐봐. 얘는 산소고 얘는 오존이거든. 남조류의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고 그거를 갖다가 오존으로 합성이 일어나. 왜 오존으로 합성이 일어나요? 그 정도까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오존이 많이 만들어져. 그러면 오존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생명체들이 바다에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 봤는데 어때? 자외선에 타 죽어. 올라가 봤는데 어때? 자외선에 타 죽다가 오존층이 적당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올라왔는데 안 뒤져. 그때부터 육상 생명체가 등장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육상 생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이후에 육상 생물이 등장하게 됐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챙겨주면 좋아. 자, 그럼 밑에 있는 기억을 읽어보면 원시 해양 형성되기 전에 이전에 멘틀과 핵이 분리되었다. 맞지? 우리 지구가 딱딱하게 굳기 전에 멘틀과 핵이 분리되었었지? 맞으니까 동그라미. 니은. 시기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기권의 주요 구성 성분은 현재와 같았다.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현재의 대기 성분과 비슷해졌겠지. 그러니까 시기에 비슷했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그 다음에 디귿. 다시기 이후 생물권의 영역은 육지까지 확장되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풀어주면 되고 우리 뒤쪽에 있는 10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너네가 이 기체 가스들을 보면은 얘가 어떤 가스구나라는 건 너네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것만 얘기해보고 우리 마무리를 지읍시다. 처음엔 많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 이 기억 누구니? 이산화탄소. 여기에 있는 니은 여전히 유지되는 건 누구니? 질소. 갑자기 늘어나는 건 누구니? 산소지. 이런 것들 너네가 알 수 있으면 되고 아까 전에 얘네가 왜 늘어나게 됐는지 얘는 왜 줄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 설명했었지. 그거 적용해가지고 풀 줄 알면 돼. 그래서 너네가 이 통합과학은 느낌이 오겠지만 이 챕터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지는 않아. 뒤쪽에 있는 챕터랑 묶여가지고 막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너네가 공부를 할 때도 조금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 알았지? 수고했고 다음 챕터에서 봅시다.